최근에 주변에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복균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스킨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있던 어떤 면역 체계를 인정하는, 네가 걸렸다면 나도 걸려주겠어. 이 시기가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연애는 어떻게 변할까요? 연애 전문가 고양여자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걱정인 게, 저는 상관없지만 어떻게 보면 고양여자님과 이 고양여자님 또래 남녀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뭐 꼭 결혼하고 연애 행복한 건 아니지만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예전에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클럽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술집 가서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요새는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못 가잖아요. 요즘 화장 위에만 하나요? 눈만 하나요? 최근에 주변에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 알고 지낸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관계를 끊으면 안 돼.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계속 연락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나중에 너 혹시 요즘 연애하니? 근데 이게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상대가 이 복균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생이 안 나타나니까 이런 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연애라는 거, 그리고 이런 스킨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있던 어떤 면역 체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신뢰해라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육체적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이걸 쾌락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너의 이런 그런 부분들을 믿어. 어떤 뭐 키스도 그렇고 그 이상도 그렇고 나는 널 믿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어쨌건 상대가 마음에 들고 그렇다면 뭐 믿고 가는 거지. 그쵸. 네가 걸렸다면 나도 걸려주겠어.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요즘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즘 연애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자기희생적이시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게 앞으로 이 시기가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예전으로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오히려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세가 되는 거죠.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럼 연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야. 우리 주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 업종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뭘 파는 데보다 배달 업종이 훨씬 많아졌고, 요즘에 모든 업체가 다 망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배달업 하는 데는 3배씩 막 매출 올라갔어. 그러면 이 3배씩 매출 올랐으면 다 거기에 뛰어들었을 거라는, 업종 변환이 됐을 거라요. 그쵸, 어떤 부분 그쵸. 망했어도. 그러면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이게 다시 오냐? 안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작했고, 이 시대가 끝나도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게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물론 그런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운 방송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이런 온라인 쪽으로 전환됐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특히나 요즘 유치원 막 초등학교 이런 다니는 애들, 처음 선생님을 접했는데 온라인으로 접하기 시작한 애들은 이게 그냥 계속 그게 문화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과연 연애를 어떻게 할 거야? 온라인으로 하겠죠. 사이버 연애. 사이버 연애를. 그 새로운 사람의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몸매나 외모가 조금 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필터를 못 넣으니까 이 모양 이대로 나가지만, 필터 못 넣으면 좀 위로 이렇게 얼짱각도로 해주시면 안 돼요? 내 이마 넓어서 안 돼. 그때가 되면 여기 이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 얼굴을 입힌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얼굴을 안 입히더라도 여기에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상대를 만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날 거라는 거죠. 요즘 회사 면접도 다 바뀐 거 아시죠? 다 인공지능으로 보거든요. 진짜요? 작년에도 이미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면접 보는 회사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업체가 있냐면, 내가 인공지능으로 면접을 잘 보도록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해주는 인공지능 앱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면접을 잘 보게 해주기 위한 인공지능 앱. 그러면 인공지능, 우리는 선도 곧 생길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선을 더 잘 보게 해주는 인공지능선 앱.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이랑 먼저 선을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고 그거에 맞는 사람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99% 맞을 거예요. 그러면 대면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이 사람하고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고. 근데 사람 심리가 정이 없다 그러면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죠. 사람 심리가 왠지 인공지능이 나한테 맞다 그러면 맞을 것 같아. 인공지능이 최고라고 하면 이 사람이 별로여도 왠지 이 사람 놓치면 더 나쁜 사람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그 매칭 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말해놓고도 상당히 서글프긴 하는데 그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거지. 아이스크림 가게 가도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피곤해. 그렇긴 해요. 먹던 거 먹어. 보통 그냥 사람들 주는 거 먹고 그냥 먹던 걸로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 저는 카페 가도 한 가지밖에 안 먹어요. 보통 카페 가면 메뉴 한 20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넓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선택 여지를 없앤다.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저는 굉장히 자유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 후보군을 정해지고 그 사람과의 이런 인터넷으로 만나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3주간은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봐요. 그리고 3주간에 발병이 없으면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지. 깝깝하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냥 말하다 가니까 생각나네요. 말하다가. 제 시대 때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향후 20년. 당장 어떻게 만날 거예요, 남자를? 이성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인 소개를 만난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20대 때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닐 때는 몰라도 직장인이 돼버리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요즘의 대학생들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나지를 않잖아. 그쵸. 인터넷으로 서로 알고 교수도 인터넷으로 보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미팅 문화도 없어질 거고 소개팅 문화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자니 그 모임 나갈 모임도 없어. 그리고 괜히 클럽 가면 또 큰일 나. 클럽 가면 욕먹죠. 욕먹지. 그래서 나 같은 낯은 너무 좋아. 내가 평균이 돼가고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평균이 돼가고 본의 있잖아. 아니게. 집안에서. 심지어 나는 극장도 요즘에 안 간지 오래됐는데 이제 극장도 안 하잖아. 제가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대리만족으로 항상 매주 그 미국 북미 박스 오피스를 봐요. 그래서 이 영화가 1위구나 막 이런 거 혼자 본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그거 안 올라와. 근데 뭔가 슬프다. 그러니까 우리 아싸들이 유행을 선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인구 감소의 속도는 그러니까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정말로 빠르게 인구 감소가 될 거고 그 와중에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가문 간에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인공지능으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식의 패턴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요. 혼자 잠깐 생각해봤어요. 되게 짧은 생각이에요. 요새 소개팅 어플이 되게 많잖아요. 예. 옛날엔 소개팅 어플 거의 없었었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쓰셨었잖아요. 왜 때리려고 그래요? 그거 한다고 하면 인식이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노돈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시국에는 더 점차 나아가면은 그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어플 자체들이.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정말로 완전히 뜬구름 이야기예요. 소개팅 어플은 많아지는데 소개팅 어플을 담당하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결국 한 업체가 다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결국 그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어플이다 그러면 많은 어플에 가입해놓고 여기저기 다 나가면 좋지. 근데 결혼을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데를 하나를 만나고 싶어지. 이 알고리즘에 예를 들어서 확률이 50%고 여기는 90%야. 그러면 사람들은 90%로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 90% 알고리즘을 가진 그 앱은 점점 사람이 많아서 데이터베이스가 높아지고 그 확률은 높아져요. 신뢰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결국 소개팅 어플은 한 업체가 가져가고 그걸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은 건 구글이야. 맞네.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제일 앞선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구글이에요. 왜 구글인 줄 알아요? 구글이 지도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네. 굉장히 디테일한 지도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사람들이 뭐 레이다, 라이다 이런 거 막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세세한 지도 데이터.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넓은 그런 지도가 아니라 정말로 막 몇 센치까지의 지도를 갖고 있는 구글이 가장 앞서 있는. 진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연애할 땐 다 연애. 옛날에 그 전쟁통에서도. 전쟁통에서는 생각보다 눈 맞기가 쉬워요. 같이 피난 가니까. 같이 피난 가고 일단 그런 위기 상황 이런 데서 사람이 쉽게 눈 맞습니다. 위기 상황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두근두근 거려. 두근두근 거린다는 건 누군가한테 빠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같이 탈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상대가 너무너무 멋져 보여. 그 두근거림 계속. 그럼 썸 탈 때 방탈출 같은 데 가면 되겠네. 그렇죠. 공포물. 그렇죠. 방탈출 갔는데 얘가 1단계도 못 탈출하고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집에 안 되는 거죠. 1단계 3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 흔들다리 효과라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단 내가 두근거림이 얘를 좋아해서 두근거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무서워서 두근거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젊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가 인연을 만들어 나갈까, 그리고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시대에 헌신이죠,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오늘 고양여자님께서는 딱히 아이디어를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저 여태껏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이제 너무 이제 그쪽에서 잘 안 띄워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나이잖아. 저 여자는 또 왔어. 이제 좀 생각을 해야지.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얼굴을 많이 달렸어. 그렇지. 여자는 갈 모임이 없어. 갈 수 있는 모임이 없고. 다 알아. 이제는 그 모임을 가지는 그 매장에서 쫓겨나.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아. 아,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모임 원도 아니고 그 매장 이뺀. 사장이, 그 호프집 사장이 먹고 나가라 그래. 이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예요, 여러분. 네. 장난입니다. 네.